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정 절벽 해결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분쟁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 공포에다 중독의 지정학적인 우려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시작에 우세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재정 절벽인데요. 네. 지수에 계속적으로 부담은 주고 있지만 의회의 첫 회동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의회 지도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됐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곧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1시간 이상 회담을 가졌고요. 기자회견 이후에 회의는 건설적이었다라고 주요 관계자들은 발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회의는 일단 좋았다라고 말했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협상이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했습니다. 이 재정 절벽이 미치는 여파가 워낙에 좀 큰 만큼 좀 일단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좀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재정 절벽이 현실화할 경우에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는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외 예산국은 최근에 미국 경제가 재정 절벽으로 떨어진다면 내년 첫 두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정 절벽으로 미국의 GDP가 0.5%포인트 정도 하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공화 양당이 12월 31일로 잡혀진 데드라인 전에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이런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죠. 네. 의회 지도부는 세부안을 정리한 뒤에 2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역시 관건은 부자 증세가 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리드 원내대표가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이 세부안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같은 논의가 있은 뒤에 2주 후에 다시 회동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이슈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또 25만 달러 이상의 가구 등 상위 2%에 대한 감세가 종료돼야 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 뉴욕장의 흐름만 봐도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부자 증세 때문에 또 상승폭이 약간 제한적으로도 나타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큰 원칙에는 좀 합의를 하더라도 좀 세부안을 만들어가면서 좀 이견이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행 상황 좀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 특허 전쟁 애플과 삼성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해결점을 모색하는 상황까지 좀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업계의 대표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폰의 애플과 안드로이드 대표되는 구글이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스마트폰 핵심 기술 관련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사는 운영체계와 관련된 업계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 특허라든가 라이선스 사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정을 위해서 제안서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애플은 모토로라의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정이 최선이라고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같은 발언은 최근에 특허 전쟁과 관련해서 애플의 상당히 좀 공격적인 또 조정을 위한 상당히 나아간 그런 발걸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애플과 구글 또 애플과 모토로라 측에서 좀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과 애플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만을 좀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성이 애플과 HTC의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6일 캘리포니아 샌호제 연방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애플과 HTC 간의 특허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삼성은 애플과 HTC의 특허 협상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를 요청을 했고, 관건은 애플의 유저 인터페이스 특허 사용 여부를 HTC와의 협상 내용에 포함시켰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업계에서 UI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침이 바뀌었다면 삼성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난 주말에 특허 전쟁이 좀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0.4% 정도 오르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스마트폰 쪽은 이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조지수는 일단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높은 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공포에다가 중동의 지정학적인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요지수 흐름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1.8% 빠졌습니다. S&P 500이 1.5%, 나스닥 역시 1.8%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이번 주에도 상승 모멘텀을 찾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에서의 지정학적인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주말에 7만 5천여 명의 예비군에 대한 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마스와의 폭격도 상당히 심화하고 있어서 중동 지역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재정 절벽 그리고 중동 쪽이 최대 악재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호재성 재료는 아무래도 소비일 텐데요.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22일 미국이 추수감사절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쇼핑 시즌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유사합니다만 좀 시간은 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중론이 되겠고요. 최근에 일부 소매업체들은 1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기간에 올린 바도 있습니다. 전국 소매업회는 올해 홀리데이 매출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5.6% 증가한 바 있었고요. 일단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늘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 시즌이라는 모멘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은 증시가 이 추수감사절 당일인 20일 휴장한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짧아요. 좋은 날은. 네, 그럼 주요 지표 발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 밖에 변수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주요 지표의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요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버닝크장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다는 것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9일에는 10월 기존주택 매매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에 1.7% 감소했었는데 0.1%로 감소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도 증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일에는 10월 주택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건축 허가 역시 20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1일에는 11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전월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버닝키 의장이 뉴욕 이코노믹스 클럽에서 연설을 갔는데요. 올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시안이라든가 또 최근에 경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발언 내용에 따라서 역시 시장의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앞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뉴욕장에선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 쪽에선 전혀 이러한 호재성 재료가 반영이 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스케치해 주시죠. 네, 유럽의 주요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지수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고요. 또 중동의 우려도 유럽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 FTSE 100 지수가 1.3% 가까이 빠져서 지수 5,600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프랑스 증시는 2.21% 하락했습니다. 독일 증시의 닥스 지수가 1.32% 하락해서 6,950.5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바젤3 시행과 관련해서 당국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나티스 은행의 주가는 5%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좀 둘러보겠습니다. 유가가 올랐다고요? 네, 상품 시장에서 주요 상품 가격은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WTI 12월 인도분 가격이 배럴당 1.4% 올라서 86.6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만 0.7% 강보권에서 일단 오름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 역시 배럴당 94센트 오르면서 108.95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안 좋은 자산인 금값 역시 오름세를 보였는데 금 12월 인도분 가격은 온스당 0.1% 상승해서 1714.70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이 뽑아온 세 가지 헤드라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지난 주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전쟁이 해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양사 운용 체제와 관련한 업계 표준을 지키기 위해 필수 특허와 라이선스 사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정 제안서를 교환했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공포 이어지고 중동발 리스크 속에 미국 증시가 상승 모멘텀 잡기를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도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장을 좀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